여러분, 요즘 집값이 다시 상승한다는 소식이 많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하락 입장과 상승 입장이 나눠지다 보니 혼란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금 같은 하락장에서 부동산이 다시 반등하는 시기는 사람들이 쉽게 현혹되기 쉬운데요. 제가 판단하는 현재 부동산 상황은 대세 하락장에서 정부의 대출 부양책으로 인한 단기 반등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단순히 집값이 오른다, 떨어진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을 넘어서 어떤 원리로 집값이 변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단순히 상승한다, 하락한다라는 카더라 이야기만 듣는 것보다 스스로 부동산 흐름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게 가장 좋겠죠. 오늘은 부동산 투자 시기, 즉 언제 집을 사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릴 건데요. 이번 영상을 보신다면 여러분도 부동산 투자를 성공적으로 시작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고 봐주시면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부동산 투자 공부 뭐부터 해야 할지 고민이 많으시죠? 부동산 투자는 학교에서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 공부를 해야 하는 분야인데요. 부동산 투자를 잘하냐 못하냐에 따라서 자산 증식 속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즉 여러분의 연봉이 작아도 부자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위표는 20살 이상을 대상으로 올해 실시된 설문조사고요. 언제쯤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해서 무려 60%의 사람이 평생 불가능하다라고 응답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렇다면 한국에서 부자가 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방법은 뭐냐라고 물었을 때에는 부동산 투자를 꼽았습니다. 요즘 2030 세대들이 재테크로 하고 있는 가상화폐 투자의 경우 부자가 되는 가장 낮은 방법으로 꼽혔는데요. 부자가 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인 부동산 투자 공부를 빨리 시작하면 좋겠죠. 부동산 투자 꼭 나이가 많고 돈이 많아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직장 만 1년 차에 부동산 투자를 시작했고요. 3년 동안 16채 아파트 단타 투자와 90평 상가 한 채를 투자했습니다. 평범한 저도 해냈으니 여러분도 반드시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투자 시 크게 4가지 고려사항이 있는데요. 첫 번째, 투자 시기. 두 번째, 투자 방법. 세 번째, 대출 여력. 마지막으로 입지 분석이 있습니다. 4가지 고려사항 중 가장 중요한 점은 투자 시기인데요.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부동산 전망이 바로 투자 시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난 편에서는 투자 시기, 즉 부동산 사이클에 영향을 주는 4가지 요소 중 대중심리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편에서는 나머지 요소 중 하나인 전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시기, 즉 부동산 사이클에 대해서 짧게 복습하고 넘어갈 건데요. 부동산 사이클은 상승장, 폭등장, 폭락장, 하락장, 그리고 다시 상승장을 반복합니다. 부동산은 사이클, 즉 상승과 하락을 반복한다고 했죠. 상승과 하락의 주기는 짧으면 5년에서 길면 10년 이상을 갈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승장이든 하락장이든 항상 상승과 하락만 하는 것이 아닌 중간중간 반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대중심리와 정부의 부동산 정책 2가지 요인 때문에 일시적으로 반등한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부동산이 반등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즉 대출을 완화해줬기 때문인데요. 작년에는 특례 보금자리론에 이어서 올 초에는 정부의 부동산 부양책으로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발표했죠. 1%대 이자로 5억 원까지 빌려준다고 하니 사실상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건데요. 약 30조 규모의 돈을 낮은 이자로 시장에 풀게 되니 부동산 반등을 만들 정도로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서울 집값이 다시 올라가는 뉴스를 보다 보니 또다시 부동산 대세 상승장이 시작되는구나 라고 오판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수많은 전문가와 언론도 이를 부추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럴 때 대중심리에 휩쓸리지 않고 스스로 부동산 전망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여기까지가 지난 1부에서의 내용이었습니다. 2부에서는 부동산 사이클에 영향을 주는 4가지 요소 중 전세가가 부동산 사이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전세가를 알아보기 앞서 전세 제도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죠. 전세 제도는 전 세계적으로 한국과 볼리비아, 인도 3개국에서만 존재하는 제도인데요. 목돈을 집주인에게 주고 계약 기간 동안 해당 집에 거주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왜 전세가가 부동산 사이클, 즉 상승과 하락에 영향을
영향을 주는 걸까요? 먼저 전세가의 특성을 알아봐야겠죠. 첫 번째, 전세가는 매매가를 넘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전세가는 통상 매매가의 60% 정도에 형성되고요. 세 번째, 부동산 상승장에서는 집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전세보다 집을 사는 것을 선호하고, 부동산 하락장에서는 집값이 내려가기 때문에 집을 사는 것보다 전세를 선호합니다. 전세가는 부동산 집값에 크게 두 가지 영향을 미치는데요. 첫 번째로 부동산 상승장에서 전세가가 집값을 밀어 올리는 역할을 하고요. 두 번째로 부동산 하락장에서 집값이 하락할 때 급락을 막아주는 완충 역할을 합니다. 현재는 부동산 대세 하락장인데요. 하락장에서는 집값이 떨어질 것 같으니 집을 사는 것보다 전세를 사는 것을 선호하겠죠. 전세 수요가 올라간다는 건 전세가도 올라간다는 걸 뜻합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전세가격 지수는 57주 연속 오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하락장이 지속되면 전세가는 계속해서 올라가고요. 그러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전세가와 매매가 차이가 얼마 안 나는 시기가 옵니다. 전세가는 매매가를 넘을 수 없다고 말씀드렸죠. 전세가가 매매가를 넘지는 못하는데 전세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게 되면 전세가가 올라감에 따라 매매가 또한 같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때가 바로 하락장이 끝나고 상승장으로 돌아서는 시기인데요. 상승장에서는 집값이 올라갈 것 같으니 전세보다 매매를 선호하겠죠. 그렇다 보니 매매가는 올라가고 전세가는 낮아지게 되고요. 상승장이 진행됨에 따라 매매가와 전세가의 비율이 너무 차이가 나게 되면 다시 하락장으로 돌아서는 계기가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전세가의 경우 상승장과 하락장을 바꿀 수 있는 강력한 요소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투자해야 할까요? 현재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의 경우 67.4%인데요. 17년 12월에 75.2% 최고점이었습니다. 전세가율은 2년에 1, 2%씩 변한다는 걸 감안한다면 아직은 좀 더 기다릴 필요가 있겠죠. 그렇다면 서울은 어떨까요?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의 경우 54.6%인데요. 16년도 8월에 전세가율 72% 최고점이었습니다. 서울도 좀 더 기다릴 필요가 있겠죠. 오늘 말씀드린 전세가만 본다면 전세가율 전고점에 최대한 근접했을 때 투자하는 게 가장 적절한 투자 시점이겠죠. 마지막으로 최근 박상우 국토부 장관님이 하신 말씀을 끝으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정부의 부동산 부양책으로 인해 부동산 대세 하락장을 간신히 버텨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부양책이 사라졌을 때 부동산 경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지켜봐야겠죠. 아무리 빨라도 내년까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며, 특히나 전세가는 서서히 올라가기 때문에 추이를 계속해서 지켜보는 게 좋을 것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을 투자하실 때 중요하게 보셔야 할 투자 시기, 즉 부동산 사이클에 영향을 미치는 전세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현재는 부동산 하락장이 진행 중이며 일시적인 반등에 속으면 안 된다는 점과 부동산의 사이클에 영향을 주는 4가지 요소 중 전세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지금은 부동산 하락장이 진행 중이라는 걸 완벽하게 이해하셨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부동산을 투자할 때 어떤 점을 중점으로 봐야 할지 아셨을 텐데요. 내 집 마련 또는 부동산 투자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번 영상을 통해서 더욱 안정적으로 부동산 투자를 해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편에는 투자 시기, 즉 부동산 사이클에 영향을 주는 나머지 요소인 주택 공급과 정부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김선비 부동산을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선비 부동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